안녕하십니까. 제2부 가족 상담의 방법에서 제8장 다세대 가족 치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8장 다세대 가족 치료는 가족 원조의 수준 3에 속하고요. 경계와 통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다세대 가족 치료는 어떤 상담 기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가족치료의 상담 기법은 첫 번째 상담 관계, 그리고 두 번째 가계도, 그리고 세 번째 가계들을 통한 평가, 그리고 네 번째 탈삼각 관계, 그리고 다섯 번째 교육을 통해서 상담 기법을 한번 활용해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관계는 보이는 이제 불안이라는 어떤 정서적 용의의 산물은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이해와 자기 분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담사는 이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성적 상호작용의 모델로서의 코치 역할을 해야 되므로 정서적인 어떤 반응을 드러내지 않고 가족 내의 정서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사는 가족과의 정서적 창조나 부정적 삼각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안정된 정서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요. 또 다세대 가족치료는 다른 접근과는 다르게 개입 초기 단계에서 대인관계의 긴장을 극소화하려고 추구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민한 어떤 논점을 직접 다룹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어떤 긴장이 고조되었거나 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인 부분에서 다시 말해서 감정에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조금은 객관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다루기 위한 어떤 그런 대치적 스토리 그 사용입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주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그 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문제를 그저 좀 더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아분화는 개인과 전체 체계를 변형시키기 위한 어떤 매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세대 가족 치료를 지향하는 어떤 상담사는 우리가 다세대 가족 치료는 한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일대기나 아니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질문하고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전체 가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가족 전체가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독특한 상담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한 상담 과정을 이 다세대 가족 치료는 선호합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어떤 딜레마를 인식하고 잘못된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정하기 위한 방법을 유도하고 이렇게 이 가족들이 객관성과 정서적 어떤 중립성을 강조하여서 상담사는 코치나 의논 상대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가계도인데요. 상담 초기에 확대 가족을 포함한 어떤 가족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계도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다세대 가족 치료뿐만 아니고 다른 상담에서도 이 가계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3세대 이상 걸친 어떤 가족 성운에 관한 정보와 그들과의 관계를 도표로 기록해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가족에 관한 정보가 도식화되었기 때문에 3세대 이상의 가족에 관한 정보가 이 가계도를 통해서 가족 성운 각 개인과 가족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어떤 유형이나 사건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나 기능 유형을 이제 도식화하게 되면 원가족과 어떤 삼각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줍니다. 따라서 가계도를 활용한 면담은 체계적인 질문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또 상담사에게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도 자신들의 문제를 체계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가계도는 그 자신들을 새로운 시점에서 볼 수 있도록 또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의 효과를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가족 스스로 어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가족 문제를 추적하는 어떤 체계적 관점을 만들어서 현재 가족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또 행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첫 면담에서 대부분 이것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면 이것을 수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족에게는 이전 세대부터 주제나 가족 신화, 가족 규칙,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질문함으로써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가족력을 통해서 가족 내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관련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사는 이러한 가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담사의 어떤 전문성을 또 발휘할 수도 있고 상담의 효과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계도의 작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의 작성 과정은 가족 기원을 상세하게 이제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가족 구조를 시각화하는 것은 가족 전체가 가계도 작성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계도를 그릴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모든 가족이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계도를 그리는 경험이 가족에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배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계도를 통해서 상담사의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족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또 이 구조를 구성하는 관계의 어떤 임상적 판단에 근거해서 각 가족들의 관계를 각각 다른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묘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계도 작성의 과정은 뒤에 다시 우리가 도표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가계도를 기록해야 될 때는 반드시 가족의 이름과 별명, 태명, 애칭 이런 것들을 함께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생을 했다면 언제쯤, 그리고 사망, 또 질병이 있었다면 질병에 관한 거, 그리고 언제 결혼을 했는지 이제 그런 정보, 그리고 중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정보나 날짜 이런 것들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 서로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 종교를 가족별 이렇게 그것도 기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확대 가족과의 어떤 접촉 횟수와 방식, 접촉하는 방식, 교류하는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선호하는 어떤 표현 방식이라든가
가족 내의 어떤 규칙이나 신화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족끼리의 친밀 또는 소원한 정도, 격리가족인지 아니면 밀착되어 있는 관계인지 이제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어떤 관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계도에서 가족 관계를 표현하는 기호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현재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본 적이 없다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상담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아래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가 화살표로 이어져 있죠. 요거는 초점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모와 네모가 있는데 요것은 두 줄로 이어져 있을 때는 친밀 관계이고요. 세 줄로 되어 있을 때는 융합입니다. 요것은 아마 그 전 시간에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네모와 동그라미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어져 있죠. 요것은 갈등관계, 적대관계입니다. 그리고 적대관계가 라인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막혀서 그 안에서 갈등이 되어 있죠. 이것은 친밀과 적대가 공존한다는 그 기호입니다. 그리고 선에서 이렇게 지그재그 화살표가 되어 있을 때는 부정적인 어떤 초점 대상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점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은 소원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서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단절의 관계. 그리고 단절 관계가 다시 이렇게 중간에 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단절에 대한 회복. 그리고 화살표가 두 개로 앞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보호 양육자의 어떤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그재그로 연결되어 있는 교류가 두 선으로 이어져 있을 때는 영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긍정적인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네모와 동그라미가 지그재그 화살표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신체적인 학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얗게 되어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앞에 화살표가 까맣게 되어 있을 때는 신체적 학대이고요. 하얗게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을 때는 정서적인 학대. 그리고 화살표가 양 사이드에 이렇게 막혀 있는 관계일 때는 성학대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화살표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지금 성학대 보면 네모는 남자이고요. 동그라미는 여자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성학대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독,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기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이것은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모의 절반은 까맣게 칠해져 있고 하나는 절반은 비어져 있죠. 요거는 신체적, 심리적인 어떤 질병이고요. 세로로 그렇게 나누어진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가로로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약물, 알코올 남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칠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빗금으로 되어 있을 때는 약물, 알코올 남용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남용이라고 확진은 할 수 없지만 의심이 추측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모가 3개는 칠해져 있고 4분의 1 하얗게 빈 공간을
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어떤 정신적, 신체적 문제와 약물, 알코올 남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모되어 있는 밑에 S는 흡연가, 그리고 네모에서 동그라미는 비만, 그리고 동그라미에서 절반에서 다시 2분의 1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 질병의 호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가로로 이렇게 해서 또 절반을 2분의 1에서 절반을 이렇게 색칠해 준 것은 약물, 알코올 남용에서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호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1 정도 동그라미에서 색칠이 되어 있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문제와 약물, 알코올 남용에서의 회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 네모 이렇게 비어 있죠. 언어 문제. 이것은 다문화 여성들에게 이제 관계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여성들이 이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렇게 네모 박스 빈 공간에 밑에 L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가계도를 그릴 때 가족치료에서 아니면 개인 상담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을 기호로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굉장히 상담 현장에서 도움이 됩니다. 가계도에서 기본적인 가족관계 기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림 8-3에서 살펴보면 조금 전에 공부했던 세 줄 관계는 밀착된 관계이고요. 그리고 단절되어 있는 오른쪽에 보면 다리가 중간에 끊겼죠. 이것은 이별 또는 단절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점선은 소원한 관계를, 그리고 협력적인 관계는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지그재그는 갈등 관계이고요. 세 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것은 융해든 갈등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뒤에 가계도를 살펴보고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8-4에 가계도 예가 있습니다. 이 가계도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53세의 남자와 51세의 여자가 결혼을 했고, 두 사람이 1972년에 결혼을 했죠. 했고 설아에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 이 남자는 어때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갖고 있고요. 약물 그리고 알코올 남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펴보면 딸과 24살 된 딸 자녀와 단절이 있고요. 그리고 22살 된 22세 된 딸과는 양쪽 부모 모두 다 밀착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융해와 갈등이 아버지는 있고 엄마는 아들과 관계에서 어때요? 협력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약물과 알코올을 남용하고 있죠. 20세 된 아들. 그리고 딸과는 어때요? 19세 된 딸과는 엄마나 아빠나 두 분 다 굉장히 소원한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딸은 25세 된 남편과 2000년도에 결혼을 했죠. 그리고 2살 된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가계도를 보고 이 지금 가족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가계도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서 상담 장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계도를 통한 그 평가에서는 어, 가계도 자체가 가족 내의 상호작용과 유형의 반복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가족들의 어떤 세대나 연령, 성별 이런 것들과 가족 체계 내의 어떤 위치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체계적 접근은 현재의 가족뿐만 아니라 과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삼각관계 전수 유형과 가족 변화의 어떤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도는 이러한 것들을 상담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도식화된 기호라고 보면 됩니다. 탈삼각관계는 가족의 정서체계에서 정상을 제거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적 또는 심리적 요소를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현재 가족 기능은 원가족의 경험과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이고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현재의 기능에 만족할 수 없으면 원가족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상담 과정을 통해서 가족이 자신의 부모나 아니면 조부모와 같은 확대 가족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 목표는 다세대에 걸친 삼각관계하에서 개인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체계를 정서적으로 재편성하여서 개인의 개인의 어떤 자아 분화를 촉진시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체계를 변화시키고 또 가족들 또한 높은 분화 수준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탈삼각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이것은 또다시 상담사와 또 삼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두 명의 가족들과 상담사가 새로운 삼각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가계도를 통한 원가족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가족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조직해 나가고요. 또 가족 체계에서 다양한 집단의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어떤 경제적, 교육적 수준과 같은 사회 관계망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자아 분화는 자신과 관련된 삼각관계를 인식하고 보웬이 자주 사용했던 탈삼각관계를 시도하는 개입이 감정의 상승 효과를 억제시키거나 장점을 보다 객관화하여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적정 수준의 정서적 거리를 두면서 가족의 토론 내용보다는 가족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가족 체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가족들은 자신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고요. 이것은 또한 그들에게 자신의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보위인의 가족 치료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기 분화 수준을 향상시켜서 가족 체계의 기반과 가족원의 자율성을 조성시킴으로써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다세대 가족치료의 상담 기법으로 다섯 번째 이제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육은 가족체계 과정에서 가족을 가르치는 것은 상담사가 삼각관계 속의 자신을 관찰하고 또 가족 주제를 통한 행동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을 위한 정상화 전략으로도 사용되고요. 또 상담사가 개입 순간마다 언제 통합된 교육을 할 것인지 그 시기와
그리고 가족이 항상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보행의 핵심 개념으로 자기 분화는 자신과 어떤 타인을 구별하고 또 정서과정과 지적과정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행의 가족치료 목표는 분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고요. 그 분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가족들이 감정적 반사행동을 하기보다는 지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성장하고 또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보유엔 체계적 가족 치료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세대 가족치료의 상담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주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이번 시간은 상담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였죠. 다세대 가족치료에서 보혜는 굉장히 중요한 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제출해 주신 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잘 하신 분, 알차게 잘 해석도 하시고 제출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학교에 저희가 자료로 넘겨야 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주말마다 학습 과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은 출석으로 체크가 되고요. 나머지 과제는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재평가됩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꼭 제출해 주셔야 제가 그 점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가 있어야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꼭 제출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상담에는 자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이론 개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이나 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견해를 꼭 적어서 그렇게 함께 제출해 주시면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산점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거에 따른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